사랑이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심. 소방차 우리 시장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5분 뒤에, 10분 뒤에, 20분 뒤에, 30분 뒤에 소방차 100대 와도 소용없습니다. 화재가 나는 바로 그 순간 1, 2분 사이에 내가 소화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때는 오히려 소방차보다 낫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준비라든지 사용하는 방법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이 맞을까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소화기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압력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달려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압력계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봤을 때 내가 정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늘이 가운데 이렇게 녹색 부분에 가 있으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녹색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녹색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압력이 약하니까 약재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녹색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괜찮다. 근데 녹색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압력이 약해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소화기는 있으나 쓸 수 없는 소화기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소화기 여러분들 시장에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림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좋은 게 아닌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 소화기요? 네, 그렇죠. 폭발할 수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셨죠? 이 소화기는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소화기입니다. 이런 소화기가 있으면은 다 폐기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점포별로 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을 하셔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소화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을 때에는 압력계가 있었었죠. 맞습니까? 근데 이 소화기는 보시니까 어때요? 압력계가 없습니다. 이런 소화기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소화기 폭발로 인한 어떤 인명피해가 거의 한 2, 3년, 3, 4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죠. 그죠? 소화기를 불난도수로 옮깁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을 뽑고요.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고요.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그 다음에 비로 쓸듯이 뽑아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뺄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뺄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뭘 뺐으면 좋겠습니까? 절차 중에서. 1번. 예? 우선 첫 번째, 소화기를 불난 곳으로 옮깁니다. 이건 빼야 되죠. 당연하지. 아니 불이 저기서 나는데 그럼 여기서 뺄 거예요? 맞습니까? 불난 데 가져가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 절차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안전핀을 뽑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 안전핀을 뽑아서 약재가 나오는 건 당연하나 안전핀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다? 이것도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서 있죠. 왜요? 아니 연기가 일로 오고 불꽃이 일로 오는데 여기 어떻게 서 있어요? 서 있으라고 해도 못 서 있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등져요? 그거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굳이 늘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상가형 점포도 있죠. 상가 건물 안쪽에 들어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더욱더 필요 없는 얘기죠. 왜? 잘 생각해 보시면 실내에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거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비로 쓸듯이 뿜어냅니다도 뭐 좋은 말이긴 하나 불난데다 뿌려야지 왜 이렇게 뿌려요? 맞습니까? 불난데다 뿌려야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뭐냐면 골고루 뿌려서 어떤 소화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에 잔불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소화전은요 우리가 소방시설이고 평상시에 안 쓰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세요. 소화전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화전 사용하는 방법, 함을 열고 호스를 가까이까지 이제 불난데까지 가져가고요. 밸브를 시계 반대방으로 돌리고 노즐을 잡아서 환점을 향해서 방수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 밸브를 잠근대요. 그 밑에 영어도 써 있어요. 영어도 이렇게. 그럼 보통 이러한 사용 이력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소화전 한 바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함을 사용하기 위해서 열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씨 써 있는 게 안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뚜껑 다시 닫아요. 1번, 2번만 맨날 하고 있어. 그죠?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결국에는 어떻다. 그죠? 밸브만 열면 물은 나온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밸브만 열면 물 나온다. 집에 수도꼭지 안 써보셨어요? 다 써보셨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수도꼭지 사용하는 요령 설명하는데 설마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곳으로 호스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고, 그죠? 밸브 돌려서 물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방시설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 쉬운 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히 설명하죠. 절차를 갖춰서 1, 2, 3, 4, 1, 2, 3, 4, 1, 2, 3, 4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가 된다?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화전은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 수도꼭지만 생각하시면 된다. 보네요. 밸브도 룰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뭐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 지금.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한 번에. 그죠? 당황하지 않고.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오셨을 것 같은데? 어딘가 한번 맞춰보세요. 2005년 12월 29일.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일주일. 뭐 그 다음날 이제 큰 불은 잡았지만 완전히 진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일주일. 피해금 약 1,400억 원. 점포수가 1,266개. 불에 탄 데가 947개소. 기타 뭐 이제 1층이나 지하는 뭐 이제 수송 피해 입었겠죠. 물을 막 갖다 뿌려댔으니까. 그죠? 근데 보험가입 금액이 95억. 건물에 대한 부분과 상인에 대한 부분들. 개별적으로 화재 보험가입한 데는 약 10%가 채 되지 않았던. 어딘지 뭐 느낌 오세요? 네, 어딘지 느낌 오세요? 대구. 아, 서울시장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더 잘하시겠네요. 2012년도 9월달에 재개장을 했어요. 하루 이동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방문객이 한 10만 정도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거 보고. 야, 이 정도 인원이 되는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정말 최첨단으로 해서 건물을 잘 지었어요. 스프링클러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잘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불이 또 났네. 불이 또 났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불 나는 것은 그렇다? 내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든지 간에 불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나 몰라라 하고 뛰어가고 불났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는 사이에 이미 타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선분시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 그래서 소방시설은 뭐다? 만능이 아니라는 얘기죠. 소방시설이 설치가 있다고 해서 불이 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뭐 어떻다? 불은 납니다. 불은 납니다. 근데 소방시설이 설치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 그 자동으로 불 꺼주는 것은 또 아니다. 그런 부분. 물론 자동으로 불 꺼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뭐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그렇죠. 건물을 지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설치를 합니다.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질 당시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건을 쌓아놓죠. 막아놓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준에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잘 안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피난대피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몸담고 계시는 그 시장은요, 아니 외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뭐다? 화재가 났을 때 그 현장으로부터 나가는 것이다. 피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난대피 훈련. 근데 이런 훈련을 할 때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럼 그때만 막 좌판 치우고 막 하는 거 있죠?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누구 훈련이에요? 소방관 훈련입니다. 그거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거 뭐냐면은요.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어린이집 애기들. 근데 어린이집 애기들이 6살짜리, 7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있는 집에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어요. 왜? 평상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훈련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나왔어요. 어떻게? 맨발로. 맨발로. 중요한 부분이죠. 어른들하고는 다르죠. 하게 대피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꾸준히 해온 화재 대피 훈련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입구 한켠의 신발장엔 아이들의 신발이 빼곡합니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전열기에서 시작된 불이 금세 옮겨붙어 이렇게 방 전체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이번 가을 들어 처음으로 전열기를 켰는데 과열이 되면서 불이 난 겁니다. 화재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은 100여 명. 비상벨이 울리자 아이들은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몸을 낮추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은 채 줄지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매달 2차례씩 훈련받은 그대로 한 겁니다. 벨을 울리면 아이들이 맨발로 다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훈련을 했었고, 또 때로는 불시 훈련도 했었습니다. 놀란 학부모가 불을 끄려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발을 다쳤을 뿐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새로 꺼낸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먼지를 털어내는 등 사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 좀 나오네요. 그렇죠. 전열기구 사용이 이제 늘어날 것이다. 똑같죠, 그죠?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지 제거를 좀 해줘야 되겠고요. 또 전열기구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이제 멀티탭이라고 하죠. 멀티탭이라고 이렇게 꼽으시죠, 그죠? 근데 꼽으실 때 어떤 생각으로 꼽으세요? 그냥 우선 꼽으시지 않으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열기구나 전기기구나 전기장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전기가 소모되느냐가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탭을 보시면요. 멀티탭 뒤집어 보면 그 내용이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멀티탭을 사실 때 구멍 많은 걸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꼽아도 허용량이 넘어가게 되면 꼽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를 꼽아도 100개를 꼽아도 허용량 이내면은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이 났을 때 제일 우선순위는 바로 뭡니까? 119 신고입니다. 119 신고예요. 근데 그냥 신고하면 안 됩니다.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벨이 있으면 벨을 눌러서 알려주면 되겠지만 벨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점포에 있는 우리 시설에 있는 어떤 소리가 크게 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죠? 그런 거 없으면 유리창이라도 깨세요. 없으면 유리창이라도 깨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우선 이목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빨리 신고를 유도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화재가 났을 때 신고를 꺼려 합니다. 왜? 신고를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무언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고가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1시간이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도착을 해서 무언가 소방활동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불 끄는 사람들 누구인지,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 위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게 좀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남성분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좀 좋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점포마다 불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특정한 점포에 있는 사람들만 구성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오기에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4점포, 5번 점포를 하나로 묶어서 하신다라고 하면 큰 시간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화재를 내가 꼭 진압이 하지 않아도 약재를 뿌림으로 해서 화재를 어떻게 제압을 시키는 정도만 해도 그 풀의 어떤 화재의 확산, 화염의 확산을 또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피난 유도반. 그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내가 데리고 나간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손님도 내가 데리고 나간다. 근데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상인등 분들 중에서 몸이 좀 약하신 분들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또 대피시키는 사람들도 별도로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상인분들 중에서는요, 과거에 또 여러 가지 이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거나, 그걸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없으시면은요, 적십자 가서 교육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키우시고 하시는 것들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우려주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을 해도 그 피해를 우리가 상당 부분 좀 줄일 수가 있다. 재산 피해는요, 어떻게든 복구가 됩니다. 근데 인명 피해는 복구가 안 됩니다. 그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뭔지 아시죠? 무슨 사진입니까? 맞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그 당시의 사진이 상당히 이제 유명한 사진인데 결국 뭐냐면요, 연기가 들어오고 자욱한 상태에서도 판단을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이렇게 판단 미스가 된 데에서는요, 한 가지 잘못이 좀 있었죠. 문제가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네, 기관사가요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세요라고 한 다음에 문장 무고 나갔죠. 기뻐 봐가지고. 물론 그게 상당한 이제 판단 미스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이제 기관사의 상황이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운영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하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점포에 온 사람들 똑같은 이러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말 중에 연기로 인한 질식사, 연기는 불보다 강하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자의 약 90% 이상이 바로 뭐다? 연기로 인한 질식입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식을 딱 생각하면요, 산소의 농도가 낮아서 죽는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거 말고 또 어떤 내용이 있다? 연기의 온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다. 그로 인한 어떤 뜨거운 연기를 마심으로 인한 피해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뭐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하는 것들 좋지 않죠? 소화기 한 군데 모아놓는 거 좋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 밑에다 넣어놓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렬로 쫙 쌓아놨으니까, 일렬로 해놨으니까 피난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통로가 될 수 있는 계단이나 복도나 경사로에는 절대로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도라든지 통로에는요 절대로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가 있을 때 절대로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닫혀져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자유소방 임무를 알아야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으시고 전파를 해놓으시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갖는다. 안전은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은 타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절대로 안전은 타협하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안전은 정도대로 가셔야 됩니다. 안전에는 또 설마가 없습니다. 설마 뭐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앞으로도 보장이 없는 거죠. 그죠?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됩니다. 설비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뭐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요, 사람이 잘못하면요 결국 뭐다? 아무리 뛰어난 설비라도 정상적으로 관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동작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 나가실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할 소소심에 대해 알아볼게요. 하나, 소화기 사용법. 안전핀을 뽑은 후 호수를 불 쪽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쥔다. 둘, 소화전 사용법. 소화전함을 열고 호수를 불 쪽으로 향한 후 밸브를 개방한다. 셋, 심폐소생술. 환자의 의식을 확인 후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한다. 아셨죠? 생명을 지켜주는 소소심. 작년 연말부터 소방방지청 활동으로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교육 내용 중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심폐소생술 상당히 어려워하시죠, 그죠? 심폐소생술. 근데 심폐소생술하면서 걱정이 뭐냐면요, 혹시 심폐소생술을 내가 가슴 압박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잘못되면 나중에 내가 책임질 게 아니냐, 왜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난 2008년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내가 호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임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내가 좀 서투르다 보니까 잘못 눌러서 이 사람이 갈비뼈라도 부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119 구급대원들이나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실시를 해도요, 전체 대상의 약 80에서 90% 정도가 갈비뼈 골절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툴러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라는 얘기죠. 부러지더라도 그 사람은 살려내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보시면은요, 입을 맞춰갖고 막 숨불어 넣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 가족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손님이긴 한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가서 이렇게 입 맞춰가지고 숨불어 넣기 좀 꺼림칙하시죠? 그죠?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2010년도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과거에는요, 숨불어 넣기 하고 가슴 압박하고, 숨불어 넣기 하고 가슴 압박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죠? 지금은요, 숨불어 넣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슴만 압박하시면 돼요. 그냥 가슴만 압박하시면 됩니다. 압박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가운데.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닙니다.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혹시라도 소방 업무하시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